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여야 두 분 모시고 뜨거운 토론을 벌이고 있죠. 노컷 대련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동학입니다. 예, 요즘 날씨도 소개 제가 전 대변인인데 전 대변인 대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한 캠프에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파전으로 뜨거운 상태에 지금 흥행은 됐는데 이게 이제 뭐랄까요, 비전 경쟁이 아니라 네거티브 경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다만 항상 또 뭐 이렇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대표 선거이 되면 또 후보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거티브 당연히 나오게 되는데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광재 전 대변인부터. 제가 이 논의에 깊숙이 너무 뛰어들면 뭐 제척이나 깊이 사유가 있는 사안에 약간 중립적으로 예, 그래서 중립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스타일로 얘기해 주세요. 네, 비전 발표회에서 이 네 분이 비전을 발표했는데 저 굉장히 재밌게 본 언론 보도가 있는데 네. 다 내자로 이분들이 한 얘기들을 요약했어요. 우리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외연 확장,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강한 보수, 원희룡 후보는 당정 협력, 윤상현 후보는 보수 혁명. 뭐 저는 이 네 글자로 그 제목을 잘 뽑았다고 생각하고요. 모두 다 이 당이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예.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이 이게 5분이라는 물리적 시간의 한계상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제 선거까지 불과 뭐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6번이나 이 방송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야. 여기 CBS에서도 한번 우리 하죠. 김현정의 뉴스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번이나 방송 토론회가 있고 예. 지방에서 합동 토론회가 5번 있어요. 야, 그러니까 벌써 그렇구나. 10하루가 이런 그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그 내공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준비했었던 그 실력들이 충분히 저는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하는 모습 많이 봤었는데 이제 같은 편끼리 토론하는 건 처음 보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있죠. 원희룡 후보가 아마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선 경선 때도 보다시피 당시에 정치보복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막 훅훅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당시 정치보복을 그대로 한 사람을 탁 찍어서 1년 12달 주변을 탈탈 털면 정치보복이다라는 유명한 어록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남겨주셨습니다. 2년 넘게 탈탈 털고 있는데 예. 제가 5분 이게 토론을 봤는데 비전 발표 봤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뭐 AI, 뭐 디지털, 뭐 이런 장밋빛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4명의 후보 모두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이런 얘기는 다 쏙 빼놓고 자신들이 뭐 어딘가 이 뭔가 국민 앞에 평가받는 그런 자리로 약간 오해하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저는 약간 좀 이게 뭔가 바람이 좀 빠진 듯한 느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그거를 뭐 여러 가지 균열로 봤는데 저는 이 후보자들이 열차를 탔다고 하면 이거는 분열로 가는 열차를 탔다.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착역에 도착하면 네 분 다 다른 곳에 도착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저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동학 전 최고께서 최고한테 뭐 말씀드린 게 2년 넘게 탈탈 턴 거는 예. 털어도 계속 나와요. 이게 아니 도대체 털어도 이게 그만 나와야 우리가 먼지를 그만 털 텐데 그래서 그거는 먼지 터는 사람 잘못이 아니고 그 깔개 잘못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분열로 가는 열차는 제가 봤었을 때 과거에 박용진 그 후보가 이재명 대표한테 도전했다가 저런 꼴 당하는 게 그게 분열로 가는 열차의 종착점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도 우리 당 저기 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또 금방 또 자기들끼리 또 금방 모여서 화해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지지자들? 생각보다 이게 지금 이번 비전 발표회 조회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쓰는 그러니까 것이? 사람들이 다른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배신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기 원희룡 캠프 쪽에서는 한동훈 보고 배신자다 그러고 있고, 뭐 한동훈 캠프에 있는 박정훈이는 거기에 대해서 박정훈 의원이 거기에서 대응을 해야지 갑자기
유승민하고 김웅이 배신자래. 아니 링에 올라가서 홍코너 청코너 선수하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주먹 맞고 난 다음에 갑자기 보고 있는 관중 보고 막 욕을 하고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방에 센 사람이 앉아 있으면 거기 가서 시비 걸잖아요 선수들이. 그 센 사람 인증. 맞네. 맞네. 근데 김 의원님 원래 교과서는 잘 안 팔리고요. 야사를 담은 뭐 이런 야설 외전이 팔린다. 그러니까 외가 원래 재밌는 겁니다. 비전 발표회라는 게 사실 저 뭐 그 전날도 뭐 준비하신 것도 보고 원고도 봤지만 그 5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이고요. 짧아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고 당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정말 큰 메시지를 담다 보면 이게 좀 우리가 뭐 기사 쓸 때 좀 벙벙해진다 그러는데 약간 벙벙한 느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각각에서 봤었을 때 예전과 달라진 모습들이 다 보였었는데 그렇죠.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윤한 갈등이나 뭐 배신자론 이런 것들로 지금 주목받아서 하면서 정작 내세워야 되는 이런 비전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캠프에서 신경을 잘 좀 써주십시오. 네 분 중에 누가 제일 좀 들을 만한 그 건더기가 많았나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 항상 이제 뭐 약간 저기 저 봤었을 때 그래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가장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 오히려 윤상현 후보가 가장 정확하게 보고 김웅 있는 의원님 것 같다. 친윤이십니다. 대통령도 생각하시고 친윤. 대통령도 항상 생각하시고 또 윤상현 의원도 저 주목해서 봤다. 우리 박 실장님. 일단 시기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제 국회 본회의하려고 파행하고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하겠다고 했었고 그런데 바로 물러나고 또 최상봉 특검법이 이제 오늘 상정됐거든요. 그리고 국회 개원식이 22대 개원식이 내일이에요.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죠? 모레인가? 뭐 내일인가 모레인가 그래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원구성이 되고 거대 야당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본격적인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당대회에서 뭐 친윤, 반윤, 배신자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어대한 분위기가 너무 이슈가 안 되면 처음에 있었던 어대한 분위기가 하면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대통령과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부딪히면 여기에서 사실은 예를 들어 지금 한동훈 후보 입장 대통령의 변화를 견인해 가야 된다. 좀 더 강하게 이런 목소리가 또 안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어떤 기세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있어서 어제 비전 발표도 사실은 날짜가 좀 너무 저쪽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우리끼리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하는 게 날짜는 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관심을 덜 받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수가 낮았던 원인을 분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 조건부 찬성 이 부분을 두고 이제 말씀하신 배신의 정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한동훈 후보가 이제 토론회가 진행이 되면 이 부분에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뭐 가는 곳마다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프레임이 그러면 이번 선거판에 작동하고 있느냐 이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마 선언 이전과 이후에 뭐 제가 여론조사 수치는 여기서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대한이라는 프레임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언론이나 정치를 평가하시는 평론가 분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대한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겠다라고 해서 붙이는 거지 이런 그 기조적인 흐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찬성 우리는 이걸 제3의 방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배신의 정치라는 공격이 지금 당심과 민심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방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캠프에 있는 공보단장이나 대변인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오는 사실들을 좀 주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트릭을 좀 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올 때 우리 국민의힘이 직접 우리는 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저는 초록이 동색이라고 완전히 다 다른 3명의 후보와 비슷해지는 오히려 최상병 이 건을 정치적으로 그냥 활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전략적으로 이거를 민주당의 어떤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 거냐. 이 질문에 다른 후보자들 답해라. 나는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게요.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순직한 이 해병대원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서 말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말하는 것들도 다 그래요. 근데 그 과거를 보게 되면 1월 2일 날 그 저 비대위원장 하실 때 현충원 참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비역 연대 해병대 그 대표가 최상병 묘지에 제발 거기 가가지고 인사를 좀 해라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 현충원까지 간 다음에 안 했어요. 그냥 돌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보다 하더라도 그때 선거 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움직였었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그렇게 움직이면 국민들한테 또다시 저는 심판받는 길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저는 아주 국민들한테는 악수를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웅현. 뭐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김웅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장외전이 훨씬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실제로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래도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당 사과정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후보죠. 자기 말을 저는 지킬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민주당도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저기 아버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양당의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용기 있게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만 해도 저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좀 더 많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응원 좀 해주십시오. 박 실장님. 저도 뭐 최상병 특검법을 수정이지만 얘기 제안하고 하자고 한 거는 진짜 만하다. 결단이죠. 그거는 근데 사실 내가 반윤이야라는 명확한 결단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거기는 개인 윤석열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이게 명확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고 거기에 만약 걸림돌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뭐 어떻게든 상관 안 하겠어요. 돈 케어 이런 메시지까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가 좀 진행되면서 되는 과정에서는 앞은 좀 약간 사그라든 느낌이고 뒤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만 좀 더 부각되는 느낌이에요. 이건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강하게 가니까 약간 톤다운해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반윤의 깃발을 높이 들었을 때의 그 결기에 비해서는 약간 수그러진 거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천하람원 같은 경우 저는 그 편이 맞다고 보는데 일단 특검법을 제안한 것은 이건 소신 코스프레다. 대선 주자 한동훈으로서는 민심을 쫓아가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많은 최상병 특검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 그런데 막상 해서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보수 지지층 사이에 윤석열 정부 무너뜨릴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선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어정쩡하고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상황. 그 상황이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저는 대선 주자로서는 그 정도면 약간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설령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강하게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원래 깃발 더 강하게 나가라. 네. 깃발은 들었는데 사실 약간 투명 깃발 뭐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대안이 어쩌면 대표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한동훈.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정경재 그게 불편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전혀 불편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대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한 표현이 아니고 지금 나오는 민심의 흐름이 어대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선후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이 하는 그 분석에는 그러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더라도 저는 굉장히 가감 없이 듣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라는 뜻을 후보님께 전달할 마음의 자세가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시사 라디오에서 또 주목할 만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원희룡 나경원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세미준 새로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그 세미준에서 나경원 원희룡 단일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아침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가 인용을 하면서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단일화 질문이 나오니까 원희룡 후보가 진행자인 김태현 변호사와 설전을 했습니다. 한동훈의 친구인 김태현 변호사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단어를 한 3번 정도 최소 3번 제 기억에 한동훈 후보 친구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대로 진행하시 보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캠프에서도 오늘 방송을 모니터 하셨겠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말씀하실 거면 굳이 김태현 씨에 나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 알고 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저도 뭐 방송 진행했지만 지금 그 김태현 앵커가 진행한 것은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다고 생각했고 거기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는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 원희룡 후보는 여기 왜 나왔지? 그리고 김태현 그 앵커는 전혀 과거의 어떤 뭐 발언과 다른 맥락에서 그것을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질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 최근에 아무래도 나타나는 뭐 여론의 흐름이 자기가 아직도 좀 불리한 언더독의 상황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박성태 실장께서 진행자 역할 앵커셨으니까 김태현 변호사의 진행이 원희룡 후보에게 불리하게 질문했었습니까? 질문은 아니죠. 저도 뭐 유튜브에 짤도 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일 때 인터뷰하다가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대판 싸웠다기보다는 우리 박성태 원희룡 장관님이 사실 그때 이제 반 녹화였는데 제가 미리 전화해서 강하게 질문할 테니까 강하게 반박하시라고 했더니 지나치게 강하게 반박하시더라고요. 앵커가 이렇게 편파적이도 됩니까? 막 그러면서 네, 원희룡 장관님이 저도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약간 스타일이 그냥 그러셔요. 그래서 뭐랄까요? 좋게 말하면 활력 있고 역동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한 거고 악의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악의는 없고 그냥 약간 어떤 인터뷰의 텐션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셨겠죠? 그게 악입니까? 예, 또 우리 검사님이 없어요. 또 판단해 주셨습니다. 변호인 측 말씀해 주세요. 검사 측은 악의가 있었다. 변호인 측. 제가 그냥 검사 쪽으로 갔거든요. 뒤끝은 없어요. 그런데 이슈를 키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 있었을 때 이 상황에서 뭐 고려 중입니다, 어쩝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별로 이익이 될 게 없는데 여기서 세게 빡 치고 나가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 자체는 이거 이슈를 많이 키운 겁니다. 일단 그래서 그 김태현 변호사가 대학과 동문이고 그냥 뭐 과만 같은 게 아니라 원래 가까운 사이였죠. 근데 방송에서는 그걸 내비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 매주 한 번씩 출연하는데 내비친 적이 없어요. 근데 일단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강하게 하고 나니 아시겠지만 앵커도 인터뷰할 때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도 숨겨놓잖아요. 약간 그걸 제가 볼 때는 좀 못한 느낌? 그 이후에? 괜히 그렇게 보일까봐. 근데 뭐 원희룡 후보도 그걸 꼭 노렸다기보다는 스타일이 원래 좀 그럽니다. 언제부터 근데 사회자하고 싸우는 게 정치인들이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 감정 하나 못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나오는? 저는 초조함을 그냥 드러냈다고 보거든요. 딱 초조함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신들이 단일화를 해야만 상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장벽이 딱 쳐 있다 보니까 그 장벽을 못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누구로 단일화 할 건데 이게요 어차피 제도상으로 단일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한 사람으로 딱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올라간다 했을 때 그러면 다른 한쪽을 흡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누구랑 단일화할 거야, 너로 할 거야, 나로 할 거야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감정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 떨어진 사람들을 흡수하지 못할 경우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바로 패배하는 거거든요. 그런 초조함을 보여준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동학 최고께서는 지금 결선 투표에 간다는 걸 가정하고 말씀하시네요. 두 분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단일화가 된다고 공평하게 남은 건데. 시간은 우리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웅 의원님, 윤상현 후보의 어떤 점이 그 발표가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아니 지금 사실은 뭐 구체적인 것은 잘 안 나오지만 사실 우리 당의 지금 한계나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폭파시켜야 된다. 중앙을 폭파시켜야 된다. 그렇죠. 나도 폭파시키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분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
핵심적인 유권자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게 결국은 당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재료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우리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과 분석은 가장 정확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경원 후보님 예. 무슨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우리 박선태 시장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전반적인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라는 그러니까 비유가 뭐 약간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현재 국정 운영에 대해서 조금 심한 아름이 있는 좀 아픈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거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좀 위험한 치료법이긴 하지만 이걸 치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옆에서 이러면 환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치료법 위험하니라고 하니 그래도 이 병이 전염될 수 있어서 예. 일단 시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분석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맞죠. 근데 옆에서 그러면 위험이 있다 하겠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분이 좋은 식습관을 갖도록 제가 옆에서 잘 설득하겠습니다. 식습관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아픈데. 예. 그리고 일단 열이 올라갔는데 아픔으로 인해서 열이 올라갔는데 원인 치료보다는 일단 옷을 벗고 선풍기를 세게 트는 방법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만평 같은 걸 본다면 옆에서 아니 자꾸 싸우고 그래 아파 죽겠는데 라고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 옆에서 파이팅 하고 있으시고 지금 이 모습이 제가 그냥 만평을 그린다면 딱 요 네 컷이 되는데 상황 분석은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 측이 제일 맞지 않나라고 싶어요. 자,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제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할 수 있는 당 대표는 저밖에 없다. 본인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 이게 좀 대통령과 관계가 문제있고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분은 나경원 후보 본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씀 주세요. 왜요? 지금 제가 보기에 지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저도 살고 싶어서. 예. 아니, 민심은 제대로 저희가 전달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그렇군요. 다들 평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유튜브를 개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후보의 얘기는 이제 원희룡 후보는 출마 자체가 이미 채무인 후보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소신껏 순소리 할 수 없다. 이미 배신 프레임에 늪에 빠졌다. 이런 분이다. 이미 빠졌으니까 뭐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이번에 되더라도 당 대표가 되시면 그 전에 당 대표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무조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공천권 가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고 뭐 개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대통령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당에 있는 그 의원님들이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뭐 예전같이 뭐 연판장이나 돌리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다 가감 없이 말씀은 할 거라고 봐요. 대통령에게. 이제는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실 것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죠. 자, 이래서 이제 선거 후에 이제 워낙 좀 계파별로, 계파보다도 이제 어떤 지지자들끼리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특검법 처리 표결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혹은 표결에 의해서 단일되고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예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당 의원들은 일단은 일사불란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믿고 계신 전당대회 후유증 없을까요? 우리 박 실장님.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 바로 특검법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저는 이제 과거부터 민주당이 차라리 약간 협상해서 전당대회 기간 중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라라고 했는데 시간상으로는 이미 지나버린 것 같고,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시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미 한동훈 위원장과 뜻을 하기로 한 의원들 최소 17명 이상 있잖아요. 그분들의 결단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당대표가 되면 특검법 통과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뭐 누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엘리트잖아요. 자꾸 얼굴에 이렇게 받치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얼굴에 받치는? 그러니까 얼굴을 깎는, 면이 상하는, 면이 상하는. 그러니까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논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민주당 10초. 특검이 그대로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당이 발의하는 새로운 특검이 발의돼서 통과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 알겠습니다. 특검은 아닙니다. 노컷 대련 함께하고 계십니다.